주택금융공사와 이제 중간에 옆에 사람이 딴지를 걸어서 제가 영상을 끌었습니다. 이건 2편으로 올리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하고 주택보증공사가 있어요. 두 가지 보증 형태가 있죠. 전세자금 보증에는. 근데 그 두 가지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6억이라는 돈이 6억짜리 지금 현재 시세 6억짜리 아파트를 뭐 그런 아파트도 없습니다만은 6억짜리 아파트 예를 들어서 4억에 내가 경제적 적정 수준이라 해갖고 4억에 전세를 들어갔다 해요. 전부 다 대출을 받았다는 전제하입니다. 아니 뭐 전제 대출 안 받아라도 내가 그래도 전세금이 4억이면은 전세자금 대출은 3억밖에 안 해줍니다. 원래 4억을 다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 줄 아세요? 전세자금의 70%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면 4억의 전세가 나왔다 그러면은 3억까지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억이면 할만하잖아요. 1.9%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전세자금도 대출해줍니다. 특례로.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 6억 집값이 뭐 요동이 1억씩 치니까 만약 4억을 간다 3억을 간다 그러면 주인이 집을 전세금을 못 빼주잖아요. 그죠? 그런 사태가 안 온다고요? 저는 이미 2000년도에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전세금 더 이하로 떨어졌었죠. 예. 그래서 그때는 특별한 금융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때는 대출을 집값에 100%를 해줬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스트레스 DSR이니 DTI니 그런 게 있었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집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담보대출 다 해줘요. 워낙 집값이 저렴하기도 해서 그랬은 건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주고 뒤집어지면 그냥 뭐 집주인은 그냥 뭐 뒤로 뻗어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전세금 날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네, 그런 문제들이 있죠. 전세 보증공사에서 반환해주지 않냐? 주택정책금융공사에서 반환해주지 않냐?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내 돈이 1억이 들어가잖아요. 내 돈 1억이 들어가고 전세자금 정책자금을 3억을 받잖아요. 전세금이 4억인데 그러면 내 돈 1억은 사라지는 거죠. 그거는 못 받아요. 왜냐면 그 이하로 떨어지면 주택정책금융공사나 주택보증공사에서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가 5억이나 4억이면은 거기서 70%까지밖에 안 해주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책자금 대출해준 데서는 환수받을 수 있죠. 아무리 떨어져도 반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든 막 진행하겠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 서민은 결혼한 신혼부부는 어떻게 하냐? 그것이 문제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있어서 참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어떤 뭐 정말 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부정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 지금은 부정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뭐 구축 아파트를 사라 최고의 선택이다. 예.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주택보금자리론 대출도 지금 굉장히 금리가 세요. 2.9% 지금 3%를 넘었었어요. 보금자리론도.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6% 7%대 뛰었으니까요. 아무리 적어도 5점 몇 프로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분양은 막 뭐 중도금 대출, 뭐 잔금 대출 다 해주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게 그쪽으로 그만큼의 대출금 이상의 이렇게 이자를 대신 해줄 만큼 이상의 거품이 껴 있는 거죠.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분양사 입장이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전에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노려라. 그 누가 모르나요? 다 알죠. 다 알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7월달에 이제 뭐 하나 나온다.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뭐 20평대가 뭐 4억이고 뭐 30평대 6억대에서 분양한다. 좋죠. 되기만 하면. 근데 몇백 대 1이 되겠죠. 로또다? 글쎄요. 그 운정에도 그 분양가 분상제 아파트가
분양받았다가 2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지금 짜부러져 버린, 그래서 다 처음으로 무효로 돼버린 경우가 생겼잖아요. 운정 3지구에 KTX 바로 옆에 주상복합형 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인데 1년 전인가 2년 분양받았는데 다 없던 걸로 돼버렸죠. 시공사들이 하려는 시공사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시공사들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 경제가 짜부러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이게 검사 정권하고 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검사들의 정권, 검찰 정권이 아니죠. 일부 검사들, 일부 윤석열 대통령 휘하의 일부 검사들, 정치 검사들, 뭐 몇백 명 정도 되겠죠. 옛날 군사 쿠데타 해서 전두환이가 자기 하나의 애들 한 것처럼 비슷하죠. 거기하고 언론이 결탁했죠. 언론은 결탁할 수밖에 없죠. 힘 있는 자한테 언제든 들러붙게 돼 있으니까. 만약 정권이 바뀌어도 언론은 그 정권에 결탁할 거예요. 예. 뭐 언론사들이 돈 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죠? 입마금 해주면서 뭐 이렇게 광고식 얻는 거죠. 건설사들 뭐 일반 회사들. 일반 회사들 광고 수익은 한계가 있잖아요. 건설사가 제일 크죠. 광고 시장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의 정신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오늘은 좀 외부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너무 정서적인 정신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서 매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현상이나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요즘 20대 30대들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 위주로 사회 현상 그런 위주로 올려볼까 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